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구 경북교구 한실교당 도산 김도정 교도와 함께합니다. 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사님 지난 시간에 오늘의 대구 경북교구 한실교당이 있기까지 그동안 3번의 봉불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지금의 이 한실교당은 주변 경관도 좋고 또 학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좋은 가운데 이제 교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화하는 그런 교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충이 많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 이 한실교당도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또 봉불식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더 크게 발전하는 대구 경북교구의 큰 교당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실교당을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셨는지 저도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교당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렇게 우리 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나고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이 한실교당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멋지게 거듭나고 있는 교당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아까 지난달인가 말씀드렸는데 수목원이라고 대구에 21만 평 정도 되는 큰 식물원입니다. 21만 평? 예, 20. 본래 한 7만 평인데 3배 늘렸거든요. 예. 그 바로 근처에 있고 또 신도시에 새로 조성한 새로운 건물입니다. 그 새로운 건물을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누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홍익대 미대 대학원을 나오신 분인데 권태경 씨라고 예전에 방송에서 뭐 어떤 집 리모델링 해주고 하는 이런 방송 있었을 거예요. 네, 출연을 했었어요. 예. 이제 그분을 우리 봉타원님이 우연히 식사로 가셨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참 대단한 게 자기 그 사무실에 모든 걸 만든 걸 모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봉타원이 보시고 그럼 우리도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단 종교가 건물이니까 종교성이 느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변화한 세대, 젊은 세대들에 맞게 좀 카페 같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좀 해도 그다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네가 최대한 넓혀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이제 그분이 하여튼 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는 이제 교당을 이제 칸막이를 딱 해가지고 이제 손님들 오는데 그냥 카페입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그걸 열면은 전체가 법당이 되도록 하여튼 뭐 리모델링 하는 분은 저희들보다 워낙 그쪽으로 밝으셔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도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와보시는 분들도 다 이래 좀 좋아하시고요. 네. 언제 한번 오세요.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건물이고 또 법당이 있는 건물이지만 지역 주민들 뭐 원불교 교도뿐 아니라 누구든 좀 편안하게 와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좀 친근해지고 또 담소를 나누다가 우리 원불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까워지는 가운데 교도가 될 수 있는 아마 이제 그런 교무님의 또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교당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각전을 멋지게 좀 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대각전이 원불교 교당을 전국에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전부 앞에 나무로 해가지고 나무판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 봉타원님은 젊으시니까 대각전 바닥을 흰색 대리석으로 일단 쭉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는 좌식을 많이 했었는데 또 대구 교구청도 그렇지만 이 긴 의자에 막 같이 앉는 이런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원목 의자도 이동식으로 이제 개별 앉는 걸로 만들었다가 필요하면 또 옆으로 이제 밀쳐가 바닥을 또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했고요. 특히 강조하신 게 보통 가면 벽면에 이렇게 헝궁한 봉투를 이렇게 꽂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맞다. 그래서 쉽게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무소 같은데 민원서를 끊을 때 이렇게 끊으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당 벽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창가 쪽에 작은 그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거기서 뭐 법문 사경을 한다든지 혹은 뭐 그 간단한 음료를 마신다든지 뭐 하여튼 공간 활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게 대법당에서 자리를 놓고 법회를 볼 수도 있지만 움직일 수 있어서 밀어놓고 좌식에서 거기서 뭐 요가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도님들이 또 좌선하고 하는 그런 연부를 하고 그런 시간을 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미있는 공간이 청소년 법당이라고 들었어요. 청소년 법당이요. 지금 상 건물은 3층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저희들이 법당으로 쓰고 2층은 이제 그 저희들이 비용이 모자라니까 세를 주고 주택이고요. 3층을 이제 교무님 숙소 겸 이제 청소년 법당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법당으로 옥탑 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법당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든 뭐 해먹인가 뭐 하고 이래 애들이 좋아하는 뭐 의자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니까요. 요놈들이 가면 참 좋아해요. 그렇죠. 맞아요. 청소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껏 놀면서 거기서 오래 머물기만 해도 교당에 오래 머물러 싶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공간만 돼도 청소년들과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실교당은 여러 가지 훈련과 행사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많은 교당들이 크고 작은 훈련 프로그램들 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실교당에서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말씀드렸죠. 우리 정봉원 교무님이요. 법대로 교무님입니다. 법대로. 그래서 윗어른들 요거는 하라 하면은 무조건 다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일요 법회 외에 필요하면 교도들 중간에 와서 할 수 있는 목요 법회 이런 것도 일부러 개설을 하시고요. 또 하다 그러니까 일요 법회 외에 목요일 날 또 법회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는 분은 그때 오너라 해주겠다. 그다음에 제가 교역자 훈련해서 단장 중앙 훈련 또 따로 하십니다. 그다음에 불전 도구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다음 사회자 훈련 또 해야 된다. 독경 대회 해야 된다. 체육 대회 해야 된다. 성지 순례 해야 된다. 교리 퀴즈도 해야 한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건 다 하십니다. 있는 건 다예요. 그런데 적은 인원에 이걸 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막 정말 속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교도님들이 조금 바쁘고 교당에 좀 쉬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더 훈련도 많고 일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훈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가 나서서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법력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커나지 않을까. 기질이 변화되고 심성 변화하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거의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대구에 모 교회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많이 번져서 전국적으로 문제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거의 뭐 봉쇄되다시피 저희 삼촌 열반하셨는데 조카들이 뭐 문상도 못 올 정도로 막 봉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건 그 사정, 우리 사정이고 법회는 이제 그 정부 방침에서 일단 한 달간은 휴회를 하고요. 그렇죠. 그 중에 우리 봉타원님이 젊은 분이시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비대면 법회가 가능하도록 하자.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배웠는데 카톡에 뭐 라이브 톡 하는 게 있대요. 카톡에 그런 것도 있고 밴드에도 뭐 라이브 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 올려놓으면 한 달간은 유효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줌이란 뭐 방식도 있고 네. 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교도들 자기 사정에 맞도록 나는 이거에 깔려 있다 혹은 이걸 좋아한다 내가 만질 줄 아는 게 이 프로그램이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네. 그 법회를 이제 한 달 또 이상 쭉 해오고 예. 그다음에 제 같은 저와 우리 회장님하고 또 누구 있더라 몇몇 골수교도는 그래도 교당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네. 이렇게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 그렇게 이제 보시고. 뭐 어쨌든 그렇게 코로나를 그냥 예. 이겨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특히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기에 또 예.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소방대원들에게 식사도 봉사도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교당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힘으로는 힘들고 교구 방침에 의해서 네. 코로나 때 이제 소방대원들하고 각 뭐 이제 동이나 이런 데 애쓰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사 먹는 음식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집밥을 어떻게 그럴 것 해달라.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교구에서 할 때 이제 저희 교당에 또 젊은 분이 많이 있으니까 네. 가서 도와드리고 참여도 하고 예. 또 교당 자체적으로는 아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호도 돌리고 뭐 이런 겁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 또 지역사회 일, 봉사에 함께 참여해서 또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해오고 계시고 특히 식사를 또 공양하고 봉사한다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 또 굉장히 삼엄한 상황이었고 그랬는데도 우리 교도님들이 또 다 마음을 모아서 합력을 해서 식사 공양 봉사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잠자는 교도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이끌어내는 데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인연을 맺은 교도들에게 저는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를 넣어주고 싶으냐면 당신이 교당에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도 원불교는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인연이 되면 그분이 또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혹시 끊어진 분이 있으면 꾸준히 이제 연결을 합니다. 일을 네. 하다 보면 네.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이 또 나와주시고 그렇죠. 네. 예. 뭐 제가 재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더 이제 계속 멈추고 법회가 지연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좀 멀어지는 교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교당을 멀리하고 있지만 언제나 원불교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 교도님들께 늘 함께하고 다가서고 그런다면 그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교당을 쉬고 있지만 그렇지 내가 언젠간 다시 가야지 다시 또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상인교당 그리고 이제 또 새 이름 한실교당으로 이어지기까지 교도회장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꾸준히 해오시고 누구보다 이 상인교당을 한실교당을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교도회장직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지금도 고문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교도회장직을 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고 또 뿌듯함도 있고 뭔가 소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원불교에서 원자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만 크던 제가 황덕경 교무를 만나서 막 그래도 이런 거구나 조금은 이제 알게 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래 하자마자 또다시 이제 건물을 옮기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공부보다는 일 속에서 회장이 뭐 일 속에서 뭐 우회하고 네. 그다음에 그 목욕탕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고생하고 표도 안 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죠. 오히려 그래도 이게 대구 이제 앞산순환도로라는 이제 요지에 있으니까 이 교당은 원불교를 많이 알리는데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뭐 꿈도 있었고요. 뭐 바깥에 외관을 어떻게 꾸미고 뭐 이런 일도 생각을 했는데 그 참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교도들과 그 바깥에 벽돌을 이제 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일입니다. 네, 외벽에 벽돌을 예, 붙이는 예. 일을 교도님들이 직접 하셨어요. 예, 뭐 그런 네. 것부터 하여튼 이 혼이 빠질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네.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건물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한테 세를 넣다고 또 분쟁이 생기고요. 비과세가 1층 가구점하고 또 뭐 참 말도 못할 뭐 이런 뭐가 생기고 뭐. 예.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전부 추억거리인데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네. 지금이 예. 제가요 굉장히 예.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정말 더 단단해지고 더 이제는 뭐 예를 들어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교당 본부를 또 한다면 정말 더 멋진 교당으로 자신 있게 하지 않을까. 그동안 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사님은 오랫동안 대구에서 유통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봉급 생활을 하다가 한 나이 거의 한 40대 돼서 이제 그 유통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한국 3M이라고 아신지 모르겠다만 한국 3M의 여러 사업부 중에 산업안전사업부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마스크, 방독면 이런 거를 취급하는 그런 파트의 대리점을 이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또 크고 작은 경계들이 참 많을 텐데 이 원불교 교도로 공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클 때만 혹은 대학 졸업하고 갓 사회생활만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정에 의해서 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그럼 경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월이 가고 원불교에 발을 못 빼고 발을 안 빼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기가 왔을 때 금방 반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가 들어오면 바로 이래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빨리 멈출 줄도 알고 상대방도 좀 읽을 줄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난 시간에도 이 멈춤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함께 공부하면서 멈춤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경계 속에서 바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멈춰서 온전한 나를 이루어서 돌이켜보고 객관적으로 또 말하고 응대할 수 있으면 바른 취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도 우리 도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원불교를 다니더니 많이 바뀌셨네요 이렇게도 말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랜 세월 또 이렇게 교당 생활하고 그러면서 교도회장님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원덕회 회장도 하셨어요. 십몇 년 전에 그 창타운 김보영 교구장님이 대구는 왜 없느냐.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에 이제 멤버별 교도 회장, 그 원덕 회장직을 하면서 제가 금년에 교회 의장 맡기 전까지 한 몇 년간을 원덕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뭐 순서에 의해서 됐습니다. 네. 원덕회에서는 공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죠. 제일 주된 일이 이제 각 교당의 회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각 교당 사정을 전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네. 교화 방법이라든지 네. 뭐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좋다고 생각되는 걸 채택을 해서 교무님께 보고 드려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네.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회장단에 모였으니까 교구 행사에 항상 지원을 해야죠. 예. 가장 큰 일 그 두 가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원덕 회장님을 우리 도사님이 하면서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고 들었어요. 어느 회의든지 모이면은 이제 작은 회비를 객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대가 이제 앞에 회장님들이 회비를 모아서 이 식비 충당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뭐 한다. 그래서 이제 제대부터는 회장은 지 맘대로 하나, 회장이 밥값을 다 내라. 나머지 돈은 적립을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적립된 돈이 있어야 특별한 데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못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다음 지금 원덕 회장님이 제 2년 후배인가 그래요. 네. 이제 꼼짝없이 합니다. 이제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예. 부담이 아니라 네. 그걸 각오를 하고 해야죠. 제가 그렇군요. 권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뜻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게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회비는 또 잘 저축을 해놓고, 그 대신 이제 원덕 회장님이 또 공양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군요. 대구 경북 교구는 정산 종사님이나 주산 종사님이 다녀가신 곳이고, 특히 또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경북 교화에 큰 역할을 해오신 자부심이 큰 그런 교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선지님들의 그 정신이 또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 회장님들의 분위기도 아주 열정적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교구가 정산 주산 두 분 예례를 배출한 또 성지가 있는 그렇죠.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부심도 강하고, 특히 초기에 아주 대구 경북에 큰 원불교 바람을 일으키신 이제 항타운 이경순 종사님, 이제 그분 제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연세는 드셨지만 그분들이 각 교당의 주역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이 뭐 처리를 한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하여튼 큰 몫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올해 대구 경북 교구 교회 의장이 되셨어요. 의장을 수락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시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나 저보다 성한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의장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걱정도 많았고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수락하게 된 가장 이제 큰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모든 게 인연으로 이루어져서 인연의 때가 왔는 거를 내가 피하면 또 억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오는 거는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다 받아들이자. 네. 그래서 좀 용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용감하게.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교회 의장으로 이제 대구 경북 교구의 크고 작은 일들을 또 함께 공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경북 교회 의장을 맡으면서 내가 이런 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이제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요. 일단 의장직을 수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는 제일 처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교구의 제일 어른이신 이제 지금 선타원 오정도 교구장님의 교구 운영 방침을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선타원님도 주산열애가 그 작사하신 129장인가 오사은이시여 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힘과 빛과 열정이 가득한 힘과 빛과 열정으로 보온하는 교구 네. 이런 이제 구호를 만드셨어요. 슬로건을 이제 예. 내걸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어른이 이렇게 하시면은 내 능력 끝 이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고 도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첫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이 세상이 자꾸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라도 변화에 무슨 초석이라도 놓자. 이게 어떤 밑거름이 될지 장담은 네. 못하지만 네. 이런 거를 내가 꼭 해가지고 이게 발전해서 원불교의 교화에 큰 도움이 되는 뭐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머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혼자는 안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지혜를 모아야죠, 제가. 네. 이 코로나만 끝나면 하여튼 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많이 네. 만나가지고 네. 일단 식사 대접하고 지혜도 빌리고 이렇게 예. 해야 되겠죠. 예. 뭔가 혼자 생각하고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것보다 지금 앞서 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빌린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빌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이 교구 발전에 더 크게 쓰여지지 않을까.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구가 활용해서 크게 쓸 것인가를 지금 정말 이 가장 뭐랄까요, 낮은 자세로 그렇게 배우려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구 경북 교구의 또 큰 발전을 기대를 해봅니다. 도사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어떤 인연으로 권유로 교당을 처음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지만 다니면서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 생각하고 또 가장 어려운 교당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의 또 이 한실교당에서 봉부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큰 교화 발전에 초석을 놓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수행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내가 그래도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념으로 어떤 표준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갔고 또 견뎌 오셨고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계셨었는지 어떤 힘이 어떤 표준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내 스스로 내가 잘나고 내 똑똑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겠어요. 네. 그걸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니까 주변이 다 소중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소중하니까 이 원불교 회상에 들어오게 한 좀 뭡니까 협박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유 아내한테 이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지요 지금. 네. 그리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원불교를 접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네. 그게 아마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지금까지 교단 생활을 하면서 예. 정말 잊지 못할 스승님 또 도반들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타원 황교무님이 제일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 만들어 준 거고요. 그 전까지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학신 교무님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학신 교무님은 노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님들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거를 거래하는 진짜 예수 보살입니다. 완전.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가장 머리에 많이 남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우타원 이현덕 교무님이라고 공덕원에 계셨었거든요. 삼덕교당 초기에 부교무로 있다가 이제 공덕원으로 나한테 발령이 났는데 거기서 한 12년 이상을 그냥 계셨을 거예요. 네. 그리 이제 젊으실 때 얼마나 꿈과 희망이 컸을 건데 어른들 모시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총부 갈 때마다 이렇게 꼭꼭 들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 안 하신 스승입니다. 예. 우리 시체말로 속말로 내가 교무해가지고 많은 사람 교화 일선에 나가야 되는데 싶었을 때 공덕원에서 그냥 어른 모시고 있으라 할 때 네. 가만히 계셨던 분. 네. 지금 어느 교단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예전에 한 몇 년 계시다 가셨는데 네. 예. 이런 분은 정말 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특히 또 아까 그 권타원님 같은 분은 머리에 맴맴 도는 게 정전을 갖다 놓고 네.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정전에 있는 토시 하나도 다 대종사님이 의미가 있게 써놓으신 거다. 절대 소홀히 대하지 마라. 네. 그래서 아주 뭐 그분은 정전 공부에 대해서는 좀 대가시고요. 지금 이제 봉타원님은 금방 만났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거고 어쨌든 황교무는 제일 머리에 예. 많이 남습니다. 예. 늘 그 초대 교우님 또 가장 고생했을 때 교우님이 늘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소중한 교무님들과 인연을 맺고 함께 이 불사를 해 오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우리 도사님이 참 내가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참 내가 그때 취사를 이렇게 하길 잘했지. 그렇게 좀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것들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공부심으로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교무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그래 곱게 집어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서도 네. 그래도 안 빠져나간 굳이 꼭 밝혀야겠다. 저 삼덕교당에 처음 갔었을 때 네. 그 선배님, 네. 그분이 지금 안 나오시거든요. 교당에. 그래서 교회 의장직을 수락하고 나서 바로 그 선배님을 찾아갔는데 예. 꼭 모셔야죠.
처음에 원불교를 접하고 입교를 해서 만났던 그 도반들도 사실은 교무님도 참으로 소중하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 도반들의 힘, 함께 공부해 나가는 힘도 클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도 또 원로 교도님들도 계시고 또 후배들도 있고 같이 이끌어 나가고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힘들, 도반들의 힘이 참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고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앞서 그 벽돌을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물난리가 났을 때 같이 또 청소를 하고 치우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지니고 있어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마음의 어떤 법연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하고 좋은 인연을 가진 초기에 교도님들은 아까 그 선배처럼 제가 잊지 않고 계속 하여튼 연락을 하고 모셔야 될 거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자리니까 교무님 앞이니까 혹시 저하고 마음이 의가 상했던 사람도 내일 가면 이제 좀 이 마음 기회로 돌려서 네.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군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도사님이 예. 평소 조금 소원했던 도반들과는 예. 또 회포를 풀고 예. 또 끈끈한 법연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예.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쁩니다.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좀 기운이 막힌다고 할까요? 좀 그런 도반들도 있고 그런데 더 또 크게 공부시켜주는 도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한실교당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제 법회를 보고 이제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참 우리 손주들하고 애들이 움직이니까 모두가 좋아하시대요. 이제 지금 다 마스크가 필요한 시기니까 마스크하고 네. 홍보 리플렛하고 이런 거를 이제 수목원에 갔었죠. 예. 수목원에 가서 이제 네. 좀 상당히 많이 배부를 다 했었습니다. 교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네. 그 중에 뭐 오시는 분이 한두 분 있어도 아주 큰 성공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꼭 이제 원불교를 뭐 오게 하기보다는 사실 요즘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마스크지 않습니까? 예, 누구든 마스크는 정말 받으면 기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한 거고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해야 되는 일이고 사회에서도 권장을 하는 일이라서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그분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어도 원불교가 그래도 참 어찌 보면 좀 작은 종교 같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꼭 있어야 될 때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는 종교 또 좋은 일에는 앞장서는 종교 말없이 실천하는 종교 이런 이미지를 좀 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거리에서 홍보를 하고 뭔가 나누고 이런 일이 조금 왠지 우리 어떤 정서에서는 좀 낯설고 왠지 좀 주춤거리고 그러거든요. 어떠셨어요, 도사님? 직접 수목원에서 활동을 해보면서 좀 어떤 분들은 그냥 본체만 하고 지나치면 왠지 머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교무님이 제일 먼저 나서서 하는데 이 교도들 뒤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무님 먼저 나서시니까 교도들 특히 회장님하고 몇몇은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손주들이 어린 애들이 또 이래 주니까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종교성을 따지 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잠시만에 뭐 거의 다 그 많은 걸 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꼭 시험 다 치고 난 듯이 시험 다 친 수험생 같이 홀가분하고 뭔가 내가 맡은 업무를 이제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도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원불교에서 제가 출가가 한 마음이 돼서 공부하고 교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무님 뜻을 어떻게든지 받들려고 하고
교무님이 앞장서 하시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교도님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교당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교무님 해도 우린 못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이 교무님도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더 앞장서야지. 어떤 마음이 또 우리 도사님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근데 저는 인과는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제 혼자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불생불멸은 아직까지 공부가 멀었고, 인과는 내한테 토가 떨어졌으면은 내가 지금부터 지어야 되지. 그런데 이거를 하면 복 받을까 이런 정도가 아닌 그런 의미에서 교무님이 하신데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앞에 그냥 앞세운 말입니다. 대신 몸이 참 안 움직이는 거를 교훈이 앞장서서 해주시니까 용기가 생겼다 이 정도죠. 이걸.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과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하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인과에 대한 걸 내 눈으로 역력히 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막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고가 되느냐 낙이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말로 표현드리기가 못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70 되다 보니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면서 저처럼 이렇게 고비를 많이 겪은 사람이 좀 드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종이 한 장 없는 거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생존에 계신 삼촌이 자기 집을 선뜻 내한테 몇 개가 이거 가지고 해라 그러는 거.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저한테 이제 뭐 해로움을 준 사람들. 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다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물교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원망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처음엔 원망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소원을 한 게 아니라 진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지금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고소하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권타운님 때 설교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보통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야, 누구는 나쁜 짓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벌도 안 받고 잘 사느냐? 이제 보통 사람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많이 가지는데 그런 비슷한 질문을 누가 교도가 했어요. 그래서 권타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행에 돈을 1,000만 원을 네가 가서 예금을 하면은 네가 찾을 때 10,000원짜리로 찾을지 500만원짜리로 찾을지 모른다. 그거를 꼭 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네 언젠가는 안 찾느냐? 그래 그 말씀 듣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를 내가 거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10만 원을 주고 옷을 샀는데 이 10만 원짜리 옷이 5만 원짜리 밖에 안 되고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20만 원짜리 같으면 기분이 좋고, 그죠? 근데 이 인간들은 보통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교환 바꾸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과가 어긋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은 막 너무너무 철저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말 한마디 할 때라도 항상 멈추어서 한번 생각하고 그다음에 잘 골라서 취사하고 이제 습이 되도록 지금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사님이
살아온 세월이 그리 녹록지 않은데 참 크고 작은 이 교당에서 봉부를 하면서 겪은 것만큼이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계가 많으셨군요. 예. 그 경계 속에서 원망심도 많고 정말 나만 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원불교에 돌아서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원불교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마음이 다 녹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달게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 제가 할 말을 교문이 네.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멋진 한실 교당에서 다양한 교화 활동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말 양양한 교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모님으로 또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자신이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도가 된 이상 세월만 보내가 법람만 따질 게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서도 내가 말 공부, 글자 공부하는 놈 아니냐, 입으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그 무슨 쟁익하는 거 있죠, 글쟁이, 그죠? 말쟁이가 되기 쉽다. 그래서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고 겸사겸사 하나 말씀드릴게. 금년 초인가 우리 정보원 교무님이 이제 가지고 오신 그 시신기증 그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네. 그걸 겸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입으로는 우리 아들하고 전부 수타 이야기했어요. 너협이 죽으면은 이 몸뚱아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학병원에서 주로 채워라. 그냥 몸뚱아리 없이 그냥 기억만 해라고 입으로만 무척 해왔는데 예. 봉타님이 이제 그 시신 기증 동의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실 때 예. 이걸 필요한 분 가능하다 싶으면 쓰세요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교무님 난 아들한테 다 이야기해 놨는데요 하니까 그걸 이제 제가 좀 소홀히 얘기했던 거죠. 교무님이 시신 기증 동의서를 써도 실제로 이용되는 게 10%가 될까 말까다. 왜 제가 나중 나이 많아가 늙어서 죽으면 이 뭐 다 찌그러진 시신 어디 쓰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연결이 덜 돼서 예. 그냥 못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때 잘한 거예요. 예.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예. 아까 말한 글자 공부, 말 공부에 지나는 거하고 똑같아. 예. 빨리 써라.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면서 내가 이제 육신 이거 애착은 떨어지는구나. 최소한 기분도 좀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글쟁이, 말쟁이에서 조금 벗어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야 배워야죠, 자꾸. 예. 도사님은 하나를 뭔가 터득하면 그걸 바로 또 실천에 옮기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고 그래도 실제 하나하나를 몸으로 실천하고 직접 내가 해보기가 좀 그때 되면 또 왠지 좀 막상 망설여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는데 직접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원음방송과 또 하나의 인연을 맺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만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음방송도 출연 소감도 듣고 싶고요.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마무리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방송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한실교당 이제 교도이기 전에 오랫동안 회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시고 한실하고 가까운 분 혹은 연락해 주실 분 있으면은 제가 열렬히 환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도님 교우님들이 잘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말 귀한 자리를 주신 원음방송에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어디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도 마음대로 안 하는데 상대방 마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고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네. 이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제 속에 들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한실교당, 멋진 교당, 아름다운 교당, 또 앞으로 크게 더 발전할 그런 젊은 교단, 작지만 큰 교당, 한실교당에서 준비하신 일들 뜻처럼 이루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건강한 심신으로도 법력 증진하는 도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역의 고충을 함께 감당하고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나눔으로 다가서는 교당. 대구 한실교당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도산 김도정 교도의 교화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인생 덕후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작지만 큰 교당, 대구 경북교구 한실교당의 도산 김도정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